이 책이 좀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좀 그런 게 사실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좀 약간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책 한 권을 다시 읽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불만 있으신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장님 저 자신감. 어떻게 안 되면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우리가 몸을 좀 간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랑 같이 이렇게 출력되는 학습을 간과를 하는데 또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을 좀 간과를 한대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인간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막 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거랑 뭔가 되게 다른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동떨어진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무의식이라는 것은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프로이드가 18세기에 막 무의식을 발견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무의식은 발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늘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에 되게 가까운 상황이라고 해요. 무의식에 가까운 그때에도 계속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꿈도 끄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거라고 다른 세계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깨어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만이 인생이라는 의식이 우리한테 깔려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있을 때 뭔가 깨어있을 때 뭘 하고 무의식에 막 잠자고 하는 시간도 무의식인데 그때는 그냥 쉬는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고 내 인생에 뭔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이제 우리 생활에 배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계속 뇌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 얘기가 나오는데 뭐지? 바보의 뇌, 뭐 현명한 뇌, 바보의 뇌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뇌는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뇌는 막 인간의 모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정말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어떻게 이런 단순한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얘가 하는가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되게 사실 뇌의 기능이 되게 단순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자극이 입력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뇌가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냥 그걸로 되게 단순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뇌를 막연하게 되게 어렵고 뭔가 복잡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우리가 막 똑똑하다, 바보다, 현명하다 막 이렇게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다고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어떤 걸 잘한다 그래서 저것도 잘하는 건 아니고 IQ가 좋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우리 아울라에서 읽었듯이 IQ가 190이라고 해서 꼭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은 대부분 균형이 잘 잡혀서 사회적인 적응을 잘한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뭔가 타고난 어떤 천재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적응을 내가 잘해서 좀 실용지능이 발달한 게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잘 변하지를 않고 뭔가 하나의 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획일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원리주의나 절대주의 같은 거잖아요. 어떤 거 하나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거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거기서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걸 넘어서려면은 인생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가 또는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한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굶는 사람은 없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게 소득이 생겼으면 이걸 누구한테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게 합당한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욕망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편하게 사는 거는 우리의 욕망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뭐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것도 핸드폰 이런 것도 다 만든 거고 과학기술 같은 것도 다 그래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욕망들을 너무 물론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은 있지만 억제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행동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책에서 예를 드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야는 되는데 좀 더 막 그런 피 튀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버튼 하나로 사람 막 죽이고 막 그 미사일 같은 거 날라가면 그 나라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나쁘게 발달이 되면 이렇게도 발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허상의 경제를 버리자는 말은 이제 돈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어떤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큰데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그 종이 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돈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어떤 권리잖아요.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빌 게이츠가 뭐 몇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 종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돈을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크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는 와중에 나랑 오빠랑 술을 마시는데 이 앞에 술이 있어요. 1,000원씩 주면서 내가 이번엔 너한테 사먹고 너가 나한테 이번엔 사먹어요. 그러면서 술독은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독은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 술독이 바닥이 나고 있는 걸 지금 이 사람은 에너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자원인 에너지는 지금 막 고갈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허상의 경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이해할 수형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짐을 짊어지고 절벽을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여기 비록 내가 지금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나 그냥 여기서 난 그냥 정착해서 살래. 여기에 있는 풍경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사는 거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꼭대기는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풍경을 난 올라가서 보겠다. 저 꼭대기에 가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멋있는 어떤 풍경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딘가 정착해서 살면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정말 무언가를 깨닫고 뭔가 좀 더 자기 실현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이해할 수형으로 정말 무겁고 힘들지만 그걸 짊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어떤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절벽을 올라가는 그 자세로 올라가야 이런 눈을 뛰어넘을 수 있고 끊임없이 어떤 배움을 추구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무언가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깨달음의 경지? 인생의 경지? 약간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책의 주제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변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하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참 설명하기가 참 되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고 있고 세상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변하고 세상만 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변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항상 변할 수 있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계속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 아니라는 사고방식으로 딱 정착해서 딱 귀 막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